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포항 MBC 뉴스데스크입니다. 지난 2월 24일부터 경주에서 진행된 에이펙 고위관리회의가 어제 무사히 끝나면서 경주가 정상회의 주최지로서 성공적인 리허설을 치렀다는 평가입니다. 우리 정부는 에이펙 정상회의의 주요 안건으로 AI 협력과 인구구조 변화 대응을 제시했습니다. 장미쁨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달 24일부터 세계 21개국 2천여 명의 대표단이 참가한 1차 고위관리회의가 무사히 끝났습니다. 경주의 회의 환경과 준비 상황, 문화 체험 등에서 에이펙 회원국들이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화백 컨벤션 센터 및 인근 보문단지 시설, 김해공항 및 KTX 경주역으로부터 제공되는 교통편, 매끄럽고 원활한 행사 진행, 다채로운 문화 체험 관광 프로그램 등에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고, 에이펙 사무국도 경주는 벽이 없는 박물관이라는 데 동의한다면서 이 지역의 역사적인 분위기 등 모든 것이 편안함을 제공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The excellent logistics, the smooth movements of participants along different modes of transportation showed us just how ready Gyeongju is ready to be, and still more work to do, but we'll be very impressed, I'm sure, come the end of October. 10월 경주에서 열리는 에이펙 정상회의의 핵심 의제로는 AI 협력과 인구구조 변화 대응을 제시했습니다. AI 기술의 잠재력을 포용적으로 구현할 방향성에 대해 논의하고 인구 문제를 위기가 아닌 기회로 활용하기 위한 협력 사업들을 모색하기로 했습니다. 올해 우리나라가 에이펙 의장국으로서 에이펙 가입국들을 선도하고 리더십을 발휘하는 기회가 될 것이라는 기대가 높습니다. 한국이 그간 개최해온 많은 국제 다자 회의에서 축적된 경험을 바탕으로 에이펙에서도 의제를 선도하고 또 행사 개최 역량에서도 충분히 검증이 많이 된 긍정적인 반응을 이끌어낸 그런 계기가 되었습니다. 5월과 7월 제주와 인천에서 고위관리회의가 한 차례씩 더 열린 뒤 10월 말쯤 경주에서 정상회의가 개최될 예정입니다. MBC 뉴스 장미쁨입니다. 경주시 외국인 근로자 지원센터는 통번역 활동가 22명을 위촉해 지역 외국인 근로자에게 14개국어 통번역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활동가들은 생활정보 제공 및 긴급구호 통번역 서비스를 지원하고 외국인 근로자 권익 향상을 위해 힘을 보탤 예정입니다. 통번역 서비스 대상 언어는 네팔어, 따갈로그어, 키르기스어, 태국어 등 14개국 언어입니다. 경주시 서면의 한적한 시골 마을에서 산림을 훼손하고 수백 톤의 폐기물을 불법 매립한 현장이 확인됐습니다. 폐기물 매립지 바로 아래에 40헥타르 면적의 친환경 벼 재배단지가 있는데 농민들은 침출수가 흘러들지 않을까 걱정하고 있습니다. 김영일 기자가 보도합니다. 시커먼 색깔의 폐기물이 땅속에서 발견되고 심한 악취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계곡 아래쪽에는 폐기물 침출수가 계속 흘러나오고 있습니다. 2달 전부터 이곳에 불법 매립된 폐기물의 양은 800여 톤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외지인이 버섯 재배사를 하겠다고 신고한 이후 폐기물이 불법 매립됐습니다. 처음에는 작게 버섯 재배사를 하는 줄 알았는데 지금 보면은 이 폐기물이 엄청나게 많이 들어와 있거든요. 근데 이 폐기물이 지금 보면은 어제 비 와서 그런데 오염이 다 됐거든요. 폐기물 매립지를 조성하면서 4,400여 제곱미터의 산림도 불법 훼손한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가까운 농경지와의 거리는 500여 미터. 서면 일대 농업용수를 공급하는 심곡 저수지도 불과 3km 거리에 위치해 있습니다. 이 물이 지금 어디까지 가노 하면 경주 시내까지 갑니다. 서면, 근천 전부 다 이 물로가 농사를 짓는데 이 물이 실제로 우리 후대자 때 몇백 년이 갈지 모릅니다. 이거 빨리 원상복구를 해야 되지. 더구나 인근에 40여 헥타의 친환경 벼 재배 단지가 조성돼 있어 집중호우로 많은 양의 침출수가 유출될 경우 농경지 오염 피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친환경 단지가 한 40-50년 좀 넘었는데 한 50년 가까이 되는데 그러면은 이 물이 들어가면은 친환경이 안 됩니다. 그래 농각은 막대한 피해고. 경주시는 폐기물 불법 매립과 불법 개발 행위에 대해
원상 복구 명령 등 행정 처분과 함께 경찰에 고발 조치했다고 밝혔습니다. 위반 사항에 대해서 경주경찰서에 고발 조치했으며 폐기물 관리법을 위반해서 사용한 물량을 전량 적정 처리토록 조치 명령 처분한 상태고요. 추가 물량이 반입되지 않도록 해당 현장을 철저히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지만 불법 매립됐다는 800톤의 폐기물의 양이 추정치에 불과해 더 많은 폐기물이 매립돼 있을 가능성이 있고 정확한 폐기물의 성분도 아직 밝혀지지 않은 상태입니다. 이 때문에 올해 벼농사를 앞두고 있는 농민들은 폐기물 매립지의 원상 복구가 늦어질 경우 심각한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며 경주시가 적극적으로 문제 해결에 나서달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형일입니다. 포항지방해양수산청은 내일부터 오는 19일까지 여객선과 카페리 화물선 등에 대한 특별 안전점검을 실시합니다. 이번 점검은 최근 잇따른 안전사고에 따른 것으로 화물 적재 규정 준수와 구명조끼 착용 지도 여부 등을 집중적으로 확인하며 중대 위반이 발견되면 출항 정지 등 엄정 조치할 방침입니다. 포항 울릉간 여객선 2척과 카페리 화물선 2척은 포항 해경 등과 합동으로 선체 보건성 확보와 화재 예방 등에 대해 특별 점검할 계획입니다. 정부가 내년도 의대 정원을 의정 갈등 이전 수준인 3,058명으로 줄이겠다고 발표했습니다. 그런데 의료계 반응은 싸늘한데요. 무너진 의료 시스템 복원을 위한 첫발 내딛기 쉽지 않아 보입니다. 조재한 기자가 보도합니다. 전국의 의대 정원은 지난해까지 3,058명이었다가 올해 5,058명으로 2,000명 늘었습니다. 의대 정원 확대가 발표되자 전공의 대부분이 반발하며 의료 현장을 떠났습니다. 의대생 역시 의료 교육 부실이라며 휴학했습니다. 1년이 더 지났지만 복귀 움직임은 없습니다. 정부는 2026학년도 정원을 3,058명으로 되돌리겠다고 밝히며 전제 조건으로 의대생 복귀를 내걸었습니다. 다만 3월 말까지 의대생이 복귀하지 않을 경우 총장님들께서 건의하신 2026학년도 모집 인원을 2024학년도 정원 수준으로 조정하는 방안은 철회되고 입학 정원은 당연히 5,058명으로 유지될 것입니다. 의료계 반응은 싸늘합니다. 정부가 사과 없는 협박조의 제안을 하면서 당장 7,000명이 넘는 1학년 포함 의대 교육 대책과 정부에 종속되지 않는 의료정책기구 구성 등이 전혀 없어 수용하기 힘들다는 반응입니다. 필수 의료 패키지 중에서 독소 조항이 너무 많거든요. 혼합 진료 폐지라든지 그다음에 우리 의료 사고에 대한 보상 체계에 있어서 아직까지 전에 확립되지 않은 것들 이런 것들이. 박단 대한전공의협의회 비상대책위원장도 정부 발표 직후 새로운 내용도 없고 입장을 낼 가치도 없는 것 같다며 냉담한 반응을 보였습니다. 의대생 복귀를 전제한 데 대해서는 사기와 협박일 뿐 교육 대안 없는 무책임하기 짝이 없다고 비판했습니다. 시민사회와 환자단체에서도 반발이 터져나오고 있습니다. 경실련은 의대 정원 확대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한 중대한 정책이라며 언제까지 집단행동에 질질 끌려 다닐 것이냐고 의료계와 또 다른 비판을 냈습니다. 의료 대혼란 1년여, 정부는 의대생 복귀를 전제로 원점 회기를 선언했지만 의료계와 각계의 반발로 의료 정상화를 위한 첫발 내딛기는 여전히 쉽지 않아 보입니다. MBC 뉴스 조재한입니다. 경북교육청은 이달부터 초등 3, 4학년과 중고등학교 1학년의 영어, 수학, 정보교과에 AI 디지털 교과서를 도입합니다. 교육청은 현재까지 도내 절반 이상 학교에서 AI 디지털 교과서 도입을 희망한다고 밝혔고 다음 달까지 신청을 받을 예정입니다. 교육청은 이달을 디지털 역량교육 주간으로 운영해 안전한 디지털 교과서 활용을 지도하고 교원들에게 학교 방문 컨설팅을 지원합니다. 포항 북구 보건소와 트라우마 센터가 이달 말 흥해 신청사로 입주를 앞두고 막바지 점검이 한창입니다. 북구 보건소에는 건강체험관과 한방진료실, 치매관리실 등 건강관리시설과 음압 설비를 갖춘 선별진료소가 갖춰집니다. 점검에 나선 이강덕 시장은 지진이 발생한 흥해 지역의 의료 공백을 해소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장성동 현 보건소는 만성질환 예방관리 중심의 건강생활지원센터로 운영됩니다.
영덕군은 오늘부터 관내 약국 중 한 곳을 지정해 공공심야약국을 운영합니다. 이에 따라 영덕읍에 있는 연합약국을 공공심야약국으로 지정해 매주 월요일부터 목요일까지 밤 9시부터 12시까지 운영합니다. 공공심야약국은 다른 약국이 문을 닫는 야간 시간대에 지정된 약국에서 약사의 복약 지도를 받아 의약품을 구매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2025 영덕 풋볼 페스타 스프링리그에서 구미 리스펙트FC가 6학년부, 칠곡FC는 4학년부에서 각각 우승을 차지했습니다. 구미 리스펙트FC는 지난 토요일 오후 영덕 군민운동장에서 열린 결승전에서 대구 DS풋볼 아카데미에 3대1로 승리하며 6학년부 우승을 차지했고, 칠곡FC는 같은 날 열린 4학년부 결승전에서 거제 유소년 축구클럽에 4대2로 승리했습니다. 베스트 11과 영덕군, 포항 MBC가 함께하는 영덕 풋볼 페스타는 순수 아마추어 초등부, 엄마 풋살, 아빠 족구 등 10개 부문에서 101개 팀이 출전하는 축구 축제입니다. 포항시는 죽장면 자오천, 현내천, 가사천을 대상으로 수해 예방 사업을 추진합니다. 영천댐 상류에 있는 이들 하천은 지난 2021년 8월 폭우로 제방이 범람하고 도로가 끊기는 등 피해를 입어 특별 재난 지역으로 선포되기도 했습니다. 포항시는 오는 2028년까지 사업비 1,016억 원을 투입해 자호천 6.1km 등 총 15.3km를 정비하고 교량 32개소를 재가설합니다. 경주시가 한부모 가족의 출산과 양육 전반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경북 유일의 출산 지원 시설인 누리영타운은 출산 1년 이내의 한부모 가족에 대해 최대 2년간 보금자리를 제공합니다.